계곡물 소리만 들리는 깊은 숲속. 저는 나무에 등을 기댄 채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2세의 제가 64세의 낯선 남자와 한낮의 숲속에서 이토록 뜨겁게 얽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저는 그 순간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달 전 5월 초에 어느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 제가 홀로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64세였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한 달간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집 원고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203호실로 안내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고 새소리와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는 제 말에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그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와 저녁 7시 식사 시간에만 1층 식당으로 내려왔고 식사를 마치면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달 동안 조용히 지내다 갈 평범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저녁 그가 처음으로 식사 후에도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직원 없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산 지 8년째라서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지만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연락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아내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시를 쓰려고 해도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온 것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었다고. 여기서도 안 되면 시를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외도 때문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같은 외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조심스러운 관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다고 하니 함께 산책을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뒤편으로 이어지는 숲길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함께 게스트하우스 뒤편 숲길을 걸었습니다. 5월의 실록이 눈부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계곡 옆 평평한 바위에 앉았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자신은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62세가 어떠냐고. 저는 그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저를 보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끌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방에서 와인 한잔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03호실,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와인 2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고 계곡물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키스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깊고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고, 저와 하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침대로 이끌었고 긴장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브래지어가 풀렸고 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는 아름답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의 셔츠를 벗겼습니다. 64세의 몸은 나이에 비해 탄탄했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62세와 64세의 벌거벗은 몸, 그 순간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가득 찬 느낌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을 맞추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서로의 뜨거운 숨소리, 그리고 마침내 함께 느끼는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62세에 느끼는 황홀함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2번을 사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3호실에서 제 사무실 겸 침실에서 우리는 매일 밤 뜨겁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밖이라니. 놀란 저에게 그는 숲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그와 함께라면 뭐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뒤편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 계곡물 소리만 들리는 은밀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한낮인데도 햇빛이 듬성듬성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완전히 벗은 우리의 몸이 자연 속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나무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가 앞에서 저를 안았고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나무에 기댄 채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계곡물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숨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본능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도, 체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서로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우리는 함께 느꼈고 땅에 누워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담해졌다고. 저는 그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뭐든 하고 싶어진다고,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넓은 바위가 깔린 계곡이 나왔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를 흐르며 청량한 소리를 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여기 바위 위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햇살을 받으며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계곡 옆 평평한 바위, 그곳에서 우리는 옷을 벗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바위에 누웠고 저는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새로운 자세였고 더욱 깊고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위아래로 움직이며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우리의 숨소리와 어우러졌고 햇살이 우리 몸을 비췄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사랑은 매번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오직 서로만을 느끼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함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저는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사랑했습니다. 밤하늘 가득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을 보며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게스트하우스, 넓은 테라스의 라운지 의자에서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뜨겁게 얽혔습니다. 매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며 우리는 62세와 64세라는 나이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대담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습니다. 탈고 기간이 끝나간다고. 하지만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떨어질 수 없으니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사랑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벗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뒤편 잔디밭, 빗방울이 우리 몸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빗방울이 온몸을 적시는 가운데 우리는 잔디 위에서 격렬하게 사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느끼는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짜릿함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출을 보러 가자고 그가 제안했고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뒤편 작은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걸 보며 사랑하고 싶다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위에 기대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우리도 함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사랑도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의무적이었다고 하지만 그와는 진짜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말했습니다. 아내와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저와는 모든 것이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함께 살 수 없겠느냐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62세에 다시 결혼한다는 것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며
3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찾아 사랑했습니다. 폭포 뒤편 동굴에서 나무 위에 만들어둔 평상에서 제가 손수 만든 노천탕에서도 사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경험이었고 매번 더욱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10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혼하려고 한다고 말했을 때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62세에 무슨 재혼이냐고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지만 딸은 화를 내며 우리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의 첫 반응은 재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64세에 무슨 사랑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재산보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왔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 나이에 재혼은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냐고,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제가 재혼하면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여자에게 다 넘어갈 텐데 생각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고 결혼은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는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라고. 딸이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면서 자기 인생만 사는 자식들이 우리 행복을 막을 권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을 혼자 외롭게 살 것이냐고,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자고, 자식들 승낙은 필요 없다고, 우리 인생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았고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단풍이 절정일 때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정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0명 남짓,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딸과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풍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서약을 나눴습니다. 62세와 64세의 결혼식,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키스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마스터룸에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그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시로 엮어냈고 그것은 곧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62세 여자와 64세 남자의 산속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파격적인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니 용기를 얻었다는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책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을 때 딸은 울먹이며 곧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재산만 생각하고 아버지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행복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62세와 64세지만 매일매일이 20대처럼 설렙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진하고 진실합니다. 젊을 때는 조건을 따졌지만 이제는 마음을 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재산도 시간도 인생도 모두 자식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결혼하면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부모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 자식들을 위해 노후 자금까지 다 줄 필요가 있을까요? 황혼 이혼, 황혼 재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살아있을 때 쓰세요. 자식에게 미리 상속하지 마세요. 왜 죽기 전에 재산을 다 나눠줘야 합니까? 여행 가세요. 맛있는 것 드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을 혼자 외롭게 살 것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것인가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황혼의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곁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매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62세와 64세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 용기 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